장말수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며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벌써 9시가 넘었는데 며느리 서진은 또 욕실에 들어가 있었죠. 물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엔 15분이면 끝났던 샤워가 요즘 들어서는 1시간이 넘게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말수는 행주로 그릇을 닦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진이 이 집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최근 2달 사이에 부쩍 이상해졌어요. 밤만 되면 욕실로 사라져서 한참을 나오지 않고 나와서도 멍하니 웃기만 하죠. 그것도 뭔가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여보, 또 그러고 있어? 남편 장기수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갔어요. 아니, 서진이가 또 욕실에서 나오질 않네요. 벌써 1시간째인데. 아이고, 당신도 참. 며느리가 좀 오래 씻으면 어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다니까. 기수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그렇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로 30년을 일하며 키운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서진이 욕실에서 나오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냐고 물어봤더니 샴푸가 눈에 들어갔다며 얼버무렸죠. 그런데 눈물의 흔적이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충혈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집중해서 무언가를 응시한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저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태우가 들어왔어요. 말수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밥은 먹고 왔니? 서진이는 아직 씻고 있어. 또요? 요즘 정말 이상해요, 엄마. 아내가 이렇게 오래 씻는 적이 없었는데. 태우도 신경이 쓰이는 듯 욕실 쪽을 바라봤어요. 물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아버지한테 말해도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나 봐요. 요즘 미술학원 일이 힘들다고 하던데. 태우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샤워를 그렇게 오래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10시가 넘어서야 욕실 문이 열렸어요. 서진이 나오는 소리를 듣고 말수는 부엌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는데 얼굴이 유독 창백해 보였어요. 그리고 또 그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서진아, 괜찮니? 네, 어머님. 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갈게요. 서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힘이 없었어요. 말수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서진이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서진의 그 표정, 그 눈빛, 그리고 욕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무언가가.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일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다음 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진은 저녁을 대충 먹고는 또다시 욕실로 향했어요. 말수는 일부러 부엌 근처에서 설거지를 천천히 하며 동태를 살폈습니다. 물소리가 시작되자마자 말수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8시 40분. 언제까지 계속될지 재어보기로 했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흘러도 물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말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물소리가 너무 일정했던 거예요.
보통 샤워를 할 때는 몸을 씻느라 물소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세기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서진의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강도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물만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닐까? 말수는 조심스럽게 욕실 근처로 다가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최대한 발걸음을 죽였습니다. 욕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여 봤죠. 물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 같았는데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혼자서 뭔가를 읊조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기도를 하는 것처럼요. 말수는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소리가 멈췄어요. 놀란 말순이 황급히 뒤로 물러나려는 순간 욕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였어요. 그런데 서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굵고 더 깊은 남자의 숨소리였죠. 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진이 혼자 들어갔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니. 설마 불륜? 우리 집에서?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깨달았어요. 서진이 욕실에 들어갈 때 분명히 혼자였거든요. 그럼 남자는 언제 들어간 걸까요? 창문도 작아서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크기였는데 말수는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그만해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자 또다시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거칠어진 것 같았죠. 말수는 문고리를 잡아보려다가 멈췄어요. 만약 정말 불륜 현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서진의 목소리가 너무 무서워 들렸어요. 마치 위험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물소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물소리 사이사이에 다른 소리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낮은 신음소리. 말수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벌컥 열 수는 없었어요.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 했죠. 욕실 문에는 작은 틈이 있었어요. 오래된 집이라 문이 완전히 밀착되지 않았거든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한 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실루엣이 하나 보였는데, 아니, 두 개였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고 있었어요. 하나는 서진 같았고, 다른 하나는 훨씬 큰 체구의 남자 같았습니다. 말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정말 서진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요? 우리 집 욕실에서? 그런데 왜 서진의 목소리는 그렇게 무서워 들렸을까요? 그때 갑자기 욕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물소리도 중얼거리는 소리도 숨소리도 모두 멈췄어요. 말수는 얼른 문에서 떨어져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몇 분 후 욕실 문이 열렸어요. 서진이 나왔는데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이상했어요. 초점이 없는 것 같았죠. 마치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말순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희미하게 미소만 짓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무언가가. 내일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죠. 그 다음날 말수는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서진이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복도 끝 작은 의자를 욕실 근처로 옮겨놨어요. 만약 오래 서 있어야 한다면 다리가 아플 테니까요. 저녁 8시 서진이 또다시 욕실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서진이 문을 잠그는 소리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의자를 가져와 앉았어요. 오늘은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물소리가 시작됐어요. 어제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일정한 강도로 계속 흘러나오는 물소리. 말수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10분이 지나자 또 그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뭔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더 가까이서 들어보려고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용서해줘. 미안해. 용서해줘. 서진의 목소리였어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누구에게요? 20분이 지나자 물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 그리고 서진의 작은 비명소리. 안 돼. 제발. 서진의 목소리가 더 절박해졌어요. 말수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서진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 아닐까요? 그때 또다시 그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말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서진 혼자 들어갔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니. 말수는 용기를 내어 문틈으로 다시 들여다봤어요. 어제보다 더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말이죠. 욕실 안은 희미한 전등 불빛만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촛불 같은 것도 보였다는 거예요. 작은 불빛들이 여러 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비친 그림자를 봤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 같았고, 다른 하나는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서진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그림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말수는 더 자세히 보려고 눈을 찡그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큰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쪽으로 다가가는 것 같았어요. 싫어. 가지 마.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것 같았어요. 말수는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에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큰 그림자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마치 연기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서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말수는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의자가 벽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욕실 안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 서진아. 나야, 어머니. 어머님? 왜 거기 계세요? 화장실 가려고 지나가다가. 너 괜찮니? 뭔가 소리가 나던데.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물소리도 완전히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미끄러뜨린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말수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조심해라. 너무 오래 씻으면 감기 걸려. 네. 곧 나올게요. 말수는 의자를 다시 제자리로 옮기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10분 후 서진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분명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정말 괜찮니? 말순이 물어봤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더욱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 서진의 울음소리,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큰 그림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서진이 미술학원에 나간 사이 말수는 욕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욕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 같은 건데 평소에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나는 그런 향이었죠. 말수는 욕실 안을 꼼꼼히 둘러봤어요. 바닥에는 물기가 말라 있었고 샤워기도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벽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타일 중 몇 개가 미세하게 들려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오래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일부러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그 타일을 만져봤어요. 그러자 타일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뒤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말수는 깜짝 놀라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보니 샤워기 물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녹음된 소리였던 거죠. 그럼 서진이는 샤워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건가? 말수는 더 자세히 욕실을 살펴봤어요. 벽 곳곳에 이상한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붙였다가 뗀 흔적 같았어요. 그리고 바닥 모서리에는 촛농 같은 것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세면대 서랍을 열어보니 더 이상한 것들이 나왔어요. 작은 촛불들, 향,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름이 담긴 작은 병들. 냄새를 맡아보니 아까 맡았던 그 이상한 향과 똑같았습니다. 말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며느리가 욕실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샤워가 아니라 다른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였나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황급히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고 욕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복도에서 서진과 마주쳤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욕실 청소 좀 하려고 했는데 요즘 곰팡이가 좀 생긴 것 같더라. 아, 그래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서진이 욕실 쪽으로 빠르게 다가가더니 문을 닫아버렸어요.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말수는 서진의 방도 살펴보고 싶었어요. 서진이 낮잠을 자는 동안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책상 위에 이상한 책들이 있었어요. 제목을 읽을 수 없는 낡은 책들이었습니다. 외국어로 쓰여 있는 것 같았는데 글자도 특이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더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붉은 글자로 뭔가 써 있는 종이들,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진 카드들, 그리고 작은 인형 같은 것들. 전부 말순이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한 건 작은 공책이었습니다. 서진의 글씨로 뭔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기록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왔다. 더 선명해지고 있다.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듣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 벌써 일주일째다. 밤마다 나타난다. 왜 나를 괴롭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늘은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내 이름을 불렀다.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말수는 공책을 읽으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서진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마지막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욕실에서도 나타난다. 매일 밤 의식을 해도 소용없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다. 어머님이 알아차리시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 말수는 손이 떨렸어요. 의식? 서진이 욕실에서 하고 있던 게 의식이었단 말인가요? 그럼 그 남자 목소리는 뭐였을까요? 그때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급히 공책을 원래 자리에 두고
방에서 나왔어요. 복도에서 서진과 또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서진의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제 방문이 열려 있었는데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말수는 당황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바람 때문에 열렸나 보네. 내가 건드린 건 아니야. 서진은 한참 말순을 바라보더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번에는 문을 완전히 잠궜습니다. 말수는 부엌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어요. 서진이 뭔가 이상한 일에 휘말려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시장에서 오래된 지인을 만났습니다. 동네에서 점집을 하는 조무녀였어요. 평소에는 그런 걸 믿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말순 언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조무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말순은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집에 이상한 기운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왜요? 집에 뭔가 있나요? 며느리가 요즘 이상해요. 밤마다 욕실에서 혼자 뭔가를 하고 있는데 조무녀는 말순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분 눈빛이 어때요? 평소와 다른가요? 네, 초점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자꾸 혼자 웃어요. 그럼 뭔가 붙었을 수도 있겠네요. 조심하세요, 언니. 조무녀의 말에 말수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정말 서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온 말수는 서진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도 서진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자주 허공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고 갑자기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서진아, 어디 아픈 데 없니?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하지만 서진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가고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서진은 욕실로 향했어요. 말수는 이번에는 더 대담하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욕실 문틈으로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욕실 창문 바로 밑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밖에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나가 정원으로 향했어요. 욕실 창문은 반투명 유리였지만 불빛이 켜져 있어서 실루엣 정도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창문 아래 숨어서 안을 관찰했어요. 서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여러 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고 뭔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서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창문 너머로 또 다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서진보다 훨씬 큰 그림자였어요. 그 그림자는 서진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더 자세히 보려고 창문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큰 그림자가 창문 쪽을 향했습니다. 마치 말순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말수는 황급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뭔가 있는 거야. 말수는 이제 확신했어요. 서진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이 또 외출한 사이 말수는 서진의 방을 다시 뒤져봤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놓친 게 없나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는데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옷이었어요.
아주 작은 아기 옷들이 여러 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새 것이었어요.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병원 서류들이 있었어요. 산부인과 진료 기록들이었는데 몇 년 전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서류들을 자세히 봤어요. 임신 확인서, 정기 검진 기록, 그리고 수술 동의서. 마지막 서류에는 인공 임신 중 절수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진이 몇 년 전에 임신을 했다가 중절 수술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숨겼을까요? 상자 맨 아래에는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서진이 자신에게 쓴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매일 밤 너를 생각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아직 준비가 안 됐었어.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 너를 만나고 싶어. 말수는 편지를 읽으며 모든 걸 이해했어요. 서진이 욕실에서 하고 있던 의식은 잃은 아이를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그림자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급히 모든 걸 원래대로 정리하고 방에서 나왔어요. 복도에서 서진과 마주쳤을 때 서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마치 말순이 뭘 봤는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말순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서진과 말순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고 말순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서진아,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서진이 고개를 들어 말순을 봤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밤마다 욕실에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들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샤워하는 거예요. 1시간 넘게 매일 밤.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졌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자꾸 제 일에 신경 쓰세요? 서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신경 안 쓸 수 있겠니? 우리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상한 일? 뭐가 이상해요? 서진이 일어나며 말순을 노려봤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너 혼자 들어갔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그림자도 2개였고 서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럼 녹음기는 뭐야? 욕실 타일 뒤에 숨겨둔 녹음기 말이야. 서진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제 방도 뒤지셨죠? 그래, 뒤졌어. 그 상자도 봤고 편지도 봤어. 말순의 말에 서진이 주저앉았어요. 마치 모든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말할 수 없었어요. 서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말해요? 제가 제 손으로. 그때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젊은 나이에 무서웠을 테고. 말순이 다가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서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기적이어서예요. 서진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무서웠어요. 책임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없앴어요. 그런데 이제 매일 밤 찾아와요. 누가?
누가 찾아온다는 거야? 제 아이요. 제가 죽인 제 아이가 찾아와서 저를 괴롭혀요. 서진의 목소리가 히스테릭해졌어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진아, 진정해. 그건 내 죄책감 때문에. 아니에요. 정말 있어요. 매일 밤 욕실에 나타나서 저를 째려봐요. 왜 자기를 죽였냐고 물어봐요. 서진이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그 상자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옷들 제가 미리 사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입힐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서진이 아기 옷을 바닥에 흩뜨렸어요. 이제 원한을 품고 저를 찾아와요.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듣지 않아요.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서진아, 그건 어머님은 모르세요. 매일 밤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아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말수는 서진을 달래려 했지만 서진은 계속 울면서 중얼거렸어요. 제가 나쁜 엄마예요. 제가 살인자예요. 그래서 벌 받는 거예요. 아니야, 서진아.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왜 아이를 못 가져요? 태우랑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왜 임신이 안 돼요? 분명히 그 아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서진의 말에 말수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서진이 현재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매일 밤 의식을 하는 것도 모든 게 과거의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매일 밤 정화의식을 하는 거구나. 네. 용서를 빌고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서진이 말순을 올려다봤어요. 절망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할까요? 그럼 태우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을 텐데. 말수는 서진을 꼭 안아줬어요. 이번에는 서진이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족이잖아. 말순의 말에 서진이 더욱 울었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말수는 시장에서 조무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서진과의 대화 후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언니, 어제 말씀하신 그 일 말인데요. 조무녀가 말순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분이 인정하셨나요? 네, 모든 걸 털어놨어요. 몇 년 전에 아이를 지웠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그럼 정말 뭔가 붙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봐드릴까요? 말수는 잠깐 망설였어요. 평생 이런 걸 믿지 않고 살아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부탁드려요. 서진이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집으로 가겠어요. 며느리분도 준비시켜 두세요.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서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서진은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까요, 어머님?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혼자 한 방법으로는 안 되잖아. 그건 그래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서진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어제 모든 걸 털어놓고 나서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에 조무녀가 왔어요.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이었는데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 씨죠? 조무녀가 서진을 보더니 바로 알아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욕실부터 봐야겠어요. 거기서 주로 나타난다고 하셨죠? 세 사람은 욕실로 향했어요. 조무녀는 욕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기 정말 뭔가 있네요. 조무녀의 말에 서진이 떨기 시작했어요. 뭐가 있어요? 아직 어린 아이 같아요.
많이 화가 나 있고 슬퍼하고 있어요. 조무녀가 욕실 한쪽 모서리를 가리켰어요. 저기 구석에 주로 있는 것 같아요. 서진 씨, 거기서 뭔가 느껴지죠? 서진이 그쪽을 보더니 온몸을 떨었어요. 네. 항상 거기서 저를 봐요. 원망하는 눈빛으로.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봐야겠어요. 조무녀가 가방에서 향과 촛불을 꺼냈어요.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조무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무서웠구나. 외로웠고. 조무녀가 허공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를 원망하지만 사실은 그리워한다고 하네요. 서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 씨, 아이에게 직접 말해보세요. 진심으로요. 서진이 욕실 구석을 향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아직 준비가 안 됐었어. 하지만 매일 후회하고 있어. 너를 사랑했어. 조무녀가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이가 말하는데 엄마를 용서하고 싶다고 해요. 하지만 혼자는 무섭다고 하네요. 혼자? 네, 저 세상으로 가는 게 무섭다고 해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 해요. 말순이 조무녀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대로 된 천도제를 해야 해요. 아이가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천도제요? 네, 절에서 하는 간단한 의식이에요. 아이의 영혼을 달래고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제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아이도 평안해지고 서진 씨도 자유로워질 거예요. 조무녀가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진 씨가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아이는 이미 엄마를 용서했어요. 서진이 더욱 울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절에 가서 스님께 부탁드려 봐요.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조무녀의 제안에 서진과 말순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서진은 욕실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에서 말순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가족이니까. 앞으로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해. 네. 그런데 어머님. 응? 태우에게도 말해야 할까요? 제가 과거에 말순이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건 내가 결정해. 하지만 언젠가는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부 사이에 비밀이 너무 많으면 안 좋거든.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말순과 서진, 그리고 조무녀는 동네 절로 향했습니다. 작은 산사였지만 오래된 곳이라 영험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주지스님은 상황을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생기는 일이죠. 스님, 천도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살님의 마음이에요.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매일 그런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럼 내일 새벽에 간단한 의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마음을 비우고 푹 쉬세요. 절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이 말순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태우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오늘 밤에. 그래, 잘 생각했어. 무서워요. 실망할까봐. 태우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해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 그날 저녁 태우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서진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태우는 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왜 혼자 그런 걸 견뎠어? 나한테 말했으면 되는 건데. 미안해. 너한테 실망받을까봐 무서웠어. 바보야. 나는 지금의 너를 사랑하는 거야.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다시 절로 갔어요. 스님이 준비한 작은 제단 앞에 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그 아이에게 말해보세요. 진심을 담아서요. 서진이 눈을 감고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매일 후회했어. 너를 사랑한다는 것도 전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제는 평안히 쉬었으면 좋겠어. 엄마도 열심히 살게. 너를 잊지 않을게. 스님이 경을 읽기 시작했고 향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이상하게도 서진은 마음이 차츰 평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의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 다행이다. 네, 그 무거운 기운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날 밤부터 서진은 평범하게 샤워를 했어요. 15분 정도면 끝냈고 나와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서진이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 혼자서는 못 견뎠을 거예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밝게 살자. 네, 그리고 태우랑 아이를 가져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순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가 다 도와줄게. 몇 주가 지나고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진은 예전처럼 밝아졌고 태우도 아내가 건강해진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말순도 더 이상 밤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욕실 문 앞에서 말순과 마주쳤어요. 어머님, 오늘은 진짜 빨리 나왔죠? 그래, 10분도 안 걸렸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그런데 서진이 욕실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거울 좀 봐주세요. 뭔가 자국이 있는 것 같은데. 말순이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 한쪽에 작은 손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 손바닥만한 크기였어요. 말수는 잠깐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무서운 기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작별 인사 같은. 괜찮아, 서진아. 그냥 습기 때문인 것 같네. 말순이 수건으로 그 자국을 닦아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평안히 쉬어. 우리도 잘 살게. 거울이 깨끗해지자 욕실도 더욱 밝아 보였어요. 말수는 전등을 끄고 나가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를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서진도 아들 태우도 그리고 말순 자신도 모두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집안에는 따뜻하고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 후 서진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말순은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게 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서진도 태우도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도 모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